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모 의혹, 오늘도 JTBC의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주기로 했다는 육성 파일을 확인한 데 이어서 얼마를 맡겼는지 구체적인 액수까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억 원을 2달 동안 맡기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배분하려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고검 재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미등록 투자자문서 블랙펄 간의 약정 내용을 확인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주가 조작 컨트롤 타워인 블랙펄과의 약정은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알았는지 보여주는 핵심 단서기 때문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김 여사가 블랙펄에 20억 원을 2달가량 맡기고 수익의 40%를 배분해주기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블랙펄의 수익 40%를 주기로 한 건 증권사 미래에셋 직원과 나눈 김 여사의 통화 육성에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김 여사가 2010년 10월 말쯤부터 블랙펄에 20억 원을 맡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블랙펄에서 발견된 김건희 엑셀 파일은 2011년 1월 13일까지 약 2달간 김 여사의 주식 거래를 정리한 내역이 나옵니다. 검찰은 20억 원을 약 2달간 맡기는 대가로 주식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건 주가 조작을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김 여사를 주가 조작의 방조 내지 공모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유죄를 확정하면서 주가 조작에 대한 미필적 인식과 예견만으로도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모두 13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검찰은 또 김 여사가 특정 이동통신사의 휴대용 공유기 에그를 언급하는 육성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실제 주가 조작 일당이 당시 이 에그를 사용해서 거래를 했는데 이건 주가 조작을 벌일 때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주식을 잘 모른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주가 조작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며 주식거래나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25일부터 활동한 도이치 재수사팀은 이를 완전히 뒤집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미래에셋을 통해 주식 주문을 한 첫날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가 있다더란 취지의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에그는 특정 통신사 브랜드명으로 무선 와이파이가 보편화되기 전 널리 쓰이던 휴대용 인터넷 연결 장치를 의미합니다. 일반 인터넷망은 IP 추적이 용이해 사용자를 특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통신망을 이용하는 휴대용 공유 장치는 접속할 때마다 IP가 바뀌어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0년 초반 당시 주가 조작 일당들은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공유기를 흔히 사용했습니다. 김 여사와 연루된 블랙펄 인베스트 주가 조작 일당 역시 바로 이 브랜드 장비를 사용해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정확히 그 장치를 지목해 증권사 직원에게 얘기했고 그것이 김 여사 본인의 육성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인터넷 공유 장치까지 언급한 사실은 단순히 주가 조작을 인지한 차원을 넘어 조작에 적극 가담한 걸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2차 주가 조작 시기의 주포 김모 씨를 불러서 김 여사의 육성 파일을 들려준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이걸 듣고 수익 40% 조건이라면 주가 조작 일당인 김 여사에게 원금 보장뿐 아니라 담보도 제공해줬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도이치 재수사팀은 블랙펄 인베스트와 주가 조작을 주도한 2차 주포 김모 씨를 어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씨에게 블랙펄의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김건희 여사의 육성을 들려주며 주가 조작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차 주가 조작은 2010년 말부터 이뤄졌는데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검찰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조사에서 김 여사 육성 파일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육성을 직접 들은 김 씨는 놀란 반응을 보이며 검찰에 또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0%의 수익을 주는 것이면 주가 조작 일당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담보도 제공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에게 많은 수익을 배분해주는 대신에 원금을 보장해주는 조건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원금 보장은 수익 배분과 함께 주가 조작을 전제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정상적인 주식 투자에서는 있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앞서 전임 수사팀에 김 여사는 주가 관리를 몰랐던 것 같고 저도 주가를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김 여사 육성이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럼에도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한 전임 수사팀은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했다고 인식한 공범들의 진술이 없다며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2010년을 전후로 이뤄진 이른바 1차 주가 조작 시기에서도 원금 보장에 의심되는 진술과 정황은 있었습니다. 김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한 1차 주포 이모 씨 측이 2010년 3월 김 여사에게 4,700만 원을 송금했는데 김 여사의 손실액과 정확히 일치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임 수사팀은 손실 보전을 통한 원금 보장은 없었다고 결론내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공모 의혹, 구체적인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연 기자, 김건희 여사가 이 휴대용 공유기를 직접 언급했다는 내용 오늘 새롭게 전해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주가 조작 핵심인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 측은 이 재판에서 김 여사 주식을 거래한 인터넷 IP 주소가 블랙펄 사무실과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검찰 재수사팀이 확인을 해보니까요. 유선 인터넷이 아니라 이 휴대용 인터넷 공유 무선 기기를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당시엔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지 않아서 주식 거래는 대부분 사무실 컴퓨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사무실 인터넷을 쓰지 않고 이 에그라고 불리는 휴대용 공유기로 인터넷을 쓰면 IP 주소가 유동적으로 변해서 의심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조작 일당이 쓰는 일종의 수법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처음 주문한 날부터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용 에그, 그러니까 휴대용 인터넷 공유기를 언급하는 육성이 확인이 된 겁니다. 에그는 특정 통신사의 이 제품명인데 주가 조작 일당이 사용한 그 장치명을 정확히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그까지 언급할 정도면 이 주가 조작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도 지난해 검찰은 이 김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김 여사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이유를 내세웠어요.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요. 주식 거래나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주식 투자자, 주식 시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시 말해 이 시세 조종을 인지하기에는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다소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하지만 재수사에서는 이와는 다른 정황이 나온 겁니다. 재수사 이전에도 김 여사가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도 장외에 거래할 만큼 주식 관련해선 단순 일반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당시 수사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 2차 주포의 진술도 좀 전해드렸어요. 여기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2차 주포 김모 씨는 주식 매매로 주가 조작을 실행한 인물입니다. 핵심 공범인 권오수 전 회장, 이종호 씨와 김 여사는 BP 패밀리라는 진술도 했고요. 도주 중에 쓴 편지에서는 김 여사만 빠지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주가 조작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꼽히는데요. 그런데 수익 40%를 주기로 했다는 이 김 여사의 육성을 듣고는 원금 보장, 담보 제공이 가능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어제 김 여사의 육성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주식 계좌를 맡기는 대가로 이 40%의 수익 배분은 정상적인 투자로 좀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전주인 김 여사가 이렇게 투자해달라면서 거액을 맡기면서 이를 운용한 이들에게 역으로 거액의 수익을 약속한 것이어서요. 일반적인 투자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말한 이 40%는 주가 조작 공범조차도 매우 큰 수익 배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큰 수익 배분과 함께 원금 보작은 주가 조작의 주요 의심 근거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김 여사의 육성, 이 4년 넘게 검찰이 수사에도 안 나왔던 김 여사의 육성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육성 이후 김 여사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김 여사의 육성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실제로 특검이 본격 수사하기 전에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검찰 안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소환 통보를 받은 김 여사가 지병을 이유로 입원하면서 본인의 육성 등에 대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직접 조사는 특검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지환 기자였습니다.